근데 진짜 이게 저희의 첫 유튜브거든요. 지금 모든 멤버 중에 저희가 첫 유튜브예요. 근데 너무 신나요,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저희 이게 있잖아요. 2편 이렇게는 안 되죠. 이왕 찍는 거. 그럼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거 밥 왔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팬들 얼마나 그거는 좋아해요. 이 여기 세계관을 깨는 거라서 안 돼. 그래? 근데 원래 깨지는 게 세계관 아닙니까? 그니까. 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당신의 기다림에가 또 왔습니다. 오늘 이게 사실 뭐 꿈인가 생신가 싶은데요. 한 분도 만나기 어렵고 이제 뵙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BTS RM님, B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의 RM 그리고 그리고 B입니다. 이제 저희가 컴백을 아주 오랜만에 하는데 저랑 이제 B가 가장 나오고 싶었던 채널이거든요. 정말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네. 저는 군대에서 약속했거든요. 아 진짜 그럼 지켜야지. 군대에서 약속했으니까. 물론 제 스스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100이지만은 형님과의 이제 약속을 저버릴 순 없다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군대에서 한 약속이 제일 어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저희도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 이 스튜디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항상 이 카메라 뒤가 궁금했거든요. 네.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제가 두 분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남준님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태용님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픈해봐. 네네 그럼요. 이거 자랑해 주세요. 약 올려 주세요. 진짜요? 어? 와 역시 만물상. 이 뭐죠? 이거 자동 에어컨 같은 와 낭만이다. 너무 예쁜데요 일단. 연필깎이랑 그다음에 김학래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넥타이를 또 이렇게 네. 귀엽게 선생님의 또 이 점이 또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또 네. 넥타이를 좋은 날에 잘 매겠습니다. 네. 제 타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정말요? 네. 진짜 첫 타이예요. 아 진짜요? 저는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타이에 의미 부여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메타포로 많이 쓰죠. 메타포로 많이 네. 쓰고 햄버거 가게에서 파티한다면 햄버거 타이 메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약간 운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편지도 자랑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그리고 시계. 시계랑 제가 좋아하는 LP 그것도 바이닐 모으지. 재즈. 제가 처음 들어봐요. 행크 모블리. 행크 모블리. 재즈인가? 네. 여기 보니 블루노트이고. 블루노트. 또 이제 역사가 깊은. 그쵸. 올라프 아르날즈라고 아이슬란드 뮤지션인데 이번에 집에 그 LP 전시하는 공간도 만들어놔갖고 감사합니다. 이걸 바로 전시할게요. 좋은 아티스트는 제가 찾아보면 되지만 이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박재인 이사님께 여쭤봤어요. 진짜요? 그 재즈 선생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 재즈 선생님이에요. 네네. 그래서 태영님 취향에는 누가 좋을까요 해서 블루노트. 추천받았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럼 먼저. 저번에 밥 먹었을 때요, 태영 씨.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정적이 편안해서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침묵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기분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고 눈치를 많이 보는 제 성격에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태영 씨라는 것에 가장 뿌듯합니다. 건강하세요. 여운이 많이 남는 노래들입니다. 이후종님의 내일은 사랑, 이문세 선생님의 기억의 조상, 2026 첫 번째 겨울 상훈. 잘 썼다. 정말 담백하게. 정적이 편안한. 정말 네. 정말 잘 썼어요, 그죠? 감사해요. 네. 정적이 편안한. 약소하지만 저도 제 편지를 정성껏 정말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좀 지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처럼. 이거 저도 한번 읽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 멀리서 오래 형을 동경하고 좋아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짧아지고 빨라지는 시대, 드물게도 형의 여러 언어들은
유달리 길고 진한 잔향과 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이 건네주시는 희노애락과 따뜻한 마음들이 다시 돌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만큼이나 카메라 뒤에 형의 삶과 사랑도 안녕하길 빕니다. 결코 같은 적이 없었던 바더너스의 다채로운 팔레트, 팬으로서 동생으로서 깊은 감사와 애정, 또한 이상한 동질감을 보냅니다. 2026년 겨울 남준 드림, 카메라 윈터의 Love Takes Mild. 저 모르는 노래예요.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 정말요? 네,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아, 노래라서. 정말요? 네, 그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거 정말 한번 잘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소라, 아멘. 제가 또 이소라님한테 또 엄청 좀 요즘 또 다시 돌아와서 엄청 듣고 있었거든요. 돌고 돌아서 네, 저도 네. 이소라 선생님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언노운 모탈 오케스트라 신라면? 네, 오 제목이 신라면인가요? 네, 정말 싫어요. 오 오케스트라요? 언론 못할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밴드. 네. 진짜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아 혹시 저도 읽어봐도 그럼요. 될까요? 불을 발견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저는 꽁꽁 숨겨두고 계산기부터 두드릴 것 같은데 남준 씨는 두 손 모아 고이 가지고 나와 세상에 나눠줄 것 같으네요. 끊임없이 영감을 갈구하지만 아낌없이 세상에 나눠주는 남준 씨에게 안녕을 바라며 제게 불의 발견 같은 노래 띄워보냅니다. 하고 이제 모닥불을 10개나 그려주셨고요. 네. 너무 귀여워요 이게. 서울전자음악단의 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몰라요. 근데 네. 서울전자음악단의 꿈이라면 좋을까 피처링 장재원. 잔나비 옥상에서 혼자 노을을 봤음. 2026 초겨울 상훈. 정말 잘 썼어.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저는 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편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 받은 정말요? 네. 아 편지인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BTS를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시는 이유도 그렇지만 저 이제 개인적으로 2030 세대한테 남준 씨가 뭐를 소비한다, 뭐를 좋아하고 남는 시간에 뭘 하고 미술관에 간다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그린 네. 작가님들이 얘기해도 사실 제 그림 많이 보러 오세요 해도 안 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약간 문화를 좀 알려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뭐가 좋았다 어디 가서 어디 맛집이 있다 이러면 저 사실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왜냐면 그 맛집이 그냥 저만 알고 싶고 제가 그걸 알고 있음으로써 저의 레벨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나눠주면은 이거 내가 기껏 디깅한 노래를 내가 왜 알려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준 씨는 그런 거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 게 엄청 선한 영향력을 잘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제 형님 브이로그 보면서 이제 가끔 알려주시잖아요. 네. 어디 가서 양말을 사시는지.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성북동 카페도 네. 알려주시고 해서 네. 이제 되게 저도 그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았거든요. 아, 가보신 정말요? 데도 저도 한번 가보고. 정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꽤 많이 나눠주고 계시다고 사실 생각은 아. 들어요. 저는 진짜는 안 나눠줍니다. 그게 가짜라기보다는 근데 저도 제가 진짜 자주자주 가장 가는 곳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편하게 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두 분이 관심사가 비슷하신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둘도 좀 약간 감성 코드가 좀 비슷한 부분이 정말요? 있어서 좋은 라포 형성이라고 네. 해주시죠. 좋은 형들. 네. 저는 남준 형이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쓰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해피 뉴 이어만 이렇게 와 추천 노래랑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해요. 아닙니다. 나중에 더 길게 제가 이것도 너무 태형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네. 건진아 뭔가 잘못됐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진짜 좋지. 어제 새벽 4시, 5시까지 이 노래 남자 피로 진짜 좋아해서 요즘 많이 꽂히시나요? 네,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네, 그 새해 첫 노래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면서 네. 뭔가 잘못됐어를 추천해 주는 게 정말 태형이다운 맞아요. 네, 뭔가 잘못됐어. 멋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에 적은 것처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둘이 조용히 있을 때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먼저 그 정막을 깨는 사람이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더 떨려하는 사람. 근데 사자가 밀림의 왕인 게 막 여기저기 막 힘주고 다녀서가 아니라 한복판에서도 그냥 배 깔고 잘 수 있어서 사자다. 그거를 어디서 TV인가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저는 오히려 태영 씨랑 처음 그렇게 얘기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춥진 않으세요? 안 춥다고 했는데 한 3분에 한 번씩 물어보고 춥진 않으세요? 아 그럼 덥지도 않으세요? 아, 괜찮으세요? 이걸 제가 계속 물어보는 편인데 그날 태영 씨가 제가 혹시 말도 좀 천천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편인데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할 거였거든요 그때. 뭔가 저도 좀 차분해지면서 저도 그때부터 좀 이렇게 있어봤거든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꽉 자꾸 못 움직이게 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그 저도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마음 편해져서 스스로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오, 저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전 늘 정적을 먼저 깨는 사람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가 되게 그 목소리도 되게 낮고 이 친구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그 한복판에서 배를 깔고 누워 있을 수 있는 네. 정말 그 사자 같은 그 멋있습니다. 사자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또 최근에 그 관심사가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 네. 호랑이랑 사자 누가 더 센지 그 음. 얘기를 3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한번 해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죠. 저는 어떤 비디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자랑 곰이랑 싸우고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고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호랑이가 이긴다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랬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자의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 치악력이 강해서 어. 그 목을 무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어. 상대 생물을 한 번에 죽이기 위해 네. 목을 많이 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사자가 갈기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데미지가 상쇄된다. 감소되지 않나 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 호랑이만큼 횡이동이 빠른 아. 동물은 없잖아요. 횡이동 그러니까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사자는 몸의 중심이 다 앞발에 있는데 아. 호랑이는 사륜이거든요. 호랑이는 아. 사람 전리.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더 세다. 저도 호랑이파예요. 어. 근데 사자파들이 좀 있어요. 아. 저희가 원래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아, 오는 동안 기다리는 건데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한집 배달인가요? 한 집 배달도 되고요. 뭐 여러 군데 해도 되고요. 오케이. 최근에 그 만약에 집들이를 하셨다면 그 배달 그게 조금 경력이 좀 쌓이셨겠네요. 저는 그래도 배달 음식을 그래도 많이 먹으니까. 네. 이 동네가 이제 장충동이랑 가까워서 그렇네요. 족발 맛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사이드에 고기 만두가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장충동. 아하. 족발. 제가 그러면 센스껏 할게요. 네. 사실 저희보다 훨씬 여기는 여기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지역이시니까 지역구시니까 본점으로 할게요. 본점. 좋다. 아하. 이렇게 반반 족발, 쟁반 막국수, 콜라. 음흠. 와 진짜 맛있겠네. 혹시 제로로 네 드시나요? 그럼요. 네 다행입니다. 아 그럼요. 좋습니다. 세 분 다 맞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맞으시고 저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 친구가 3남매인데 걔가 3남매 좀 막내거든요. 이게 그 시행착오 첫째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1차 육아를 해보고 둘째 형이 초등학교 때까지 잘하는 거 보고 얘가 태어나왔으니까 얘는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조금 방목형으로 근데 저는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자랐거든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맞아요. 네. 그 나는 인생이 처음인데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어? 되게 나 되게 불안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한 적 되게 없지만. 최고의 데모시죠, 진짜. 그래서 저도 맞이였어가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유치한 그 문 세게 닫기 맞아요. 하는데 바람이 맞아요. 부는 거랑 바람이 부는 거야. 아주 유구한 클리셰. 그 다음에 뭐 서랍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 척하고 아파 뭐 이런 이제 네. 동정심 유발 작전. 뭐 이제 이런 거에서 지나가다가 이어폰 끼고 뭐 안 듣기 작전, 외식 안 나가기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반항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항상 졌습니다. 저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을. 저는 부모님이랑은 많이 안 싸웠고요. 네. 저는 동생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동생이 또 이 친구도 2명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3남매인데
저희 대가족의 네. 여동생이 유일한 여자예요. 네. 유일한 여동생이다 보니까 음. 유일한 브랜드 옷들을 사준 것도 있고 아, 그거 예민하지. 브랜드 어디까지인지 혹시 뭐 프로스펙스, 그거 굉장히 서운한데 아식스, 아식스 아식스. 르코크, 르코크 에비수 뭐 이런 것들, 에비수? 펜텐 이런 거. 와 에비수까지 갔어? 해외까지? 저는 뭐 이제 슈프리모 네. 나이스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많이 입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것들을 보니까 제 옷이 갑자기 불편해 보이는 생기고 그런 네. 마음이 생기죠. 지금 좋다고 많이 하시죠? 많이 챙겨주려고 하죠. 맞아요. 네. 그 싸우는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는 뭐 모르고 그러다가 어른 돼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 네. 그 저는 제 동생이 남동생이 2살 터울인데 제가 얼마나 질투도 많고 그랬냐면 킥보드를 2개를 똑같이 사줬어요. 그럼 킥보드 이거 밑에 바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불빛 돌아가는 알죠. 거. 네. 근데 제게 얘 거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서 계속 돌렸어. 이게 먼저 배터리가 빨리 달라고. 근데 이게 뭐 10,000시간 동안 이게 사실 연구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 돌리고 나중에는 이게 누군지 까먹고 그 열정으로 뭐든 하면 진짜 네. 만시간의 법칙. 진짜. 10,000시간 법칙 90년대생을 좀 알 텐데 그 S보드 아세요? X보다 알죠. 그 다리를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여동생이랑 남동생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더 빨리 가려면은 더 흔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더 흔들다가 넘어졌었어요. 진짜 크게 넘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자세도 너무 웃기고. 근데 그런 거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결핍, 아쉬움, 부정적인 감정을 형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한테 배우는 것보다. 어릴 때 싸우는 게 더 낫다 이것처럼. 진짜 어,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께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앨범이랑 활동 준비하시기 전에 혹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일 꽂힌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요새 양면성에 많이 양면성이요. 예, 생각하신다고. 제가요? 네, 맞아요. 네. 태용 씨랑 밥 먹을 때 태용 씨랑 여러 명의 자아가 있는데 그때 뭐 게임할 때 또 다른 자아가 튀어나오고 막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저는 제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성적이고 너무너무 막 유약하고 막 연약하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와일드하게 우악스러운. 우악스럽게 그게 되게 공존하는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꽤 혼란스러워 했었는데요. 점점 커가면서 이런 것도 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 양면적이야, 나 모순적인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인정하고 나니까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희 앨범에도 그 양면에 관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Two Sides of a Coin이라는 네. 그 동전의 양면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네. 저도 양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꽂혀 있었던 때가 있었어가지고 정말요? 근데 결론은 안 났는데 저도 네. 다면이나 입체로 계속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양면이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슬퍼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추함이라는 거는 뭔가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요. 붙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이 반대편에는 그러면은 이게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인가? 뭐 아니면은 그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으면은 맞아요. 만나는 건가? 그래서 어떤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양면성을 다 살리면서 받아들이는 거를 훈련을 스스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어지간하면 다 이해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갭이 약간 인류애적으로 사랑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약간 왜냐면 저 사람의 또 약간 한 겹을 또 보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저는 그런 모순을 약간 목격하는 거를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아 역시 이런 양면이 다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게 항상 즐거워요. 저도 이런 5단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콘텐츠에서 막 뭐 하고 막 새똥 맞고 뭐 먹고 뭐 넘어지고 꽁트하고 꽁트하고 이러는 거랑 제가 아는 최대한 진지한 얘기를 최대한 진지하게 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거에서 그냥 스스로의 그게 해소가 많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스몰토크가 좀 재밌지 않아요? 스몰 토크 할 때. 네. 못했던 것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는 게 최근에 하신 얘기 중에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네. 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다 들려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제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뭐 새똥을 맞았고 네. 새똥이 뭐 따뜻해서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해드리는 게 근데 이제 그게 태영이가 말하는 지금 그 스몰 토크랑 맥락이 비슷한 네.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따뜻해지고. 맞아요. 네. 난 둘 다 좋아해. 스몰 토크, 빅 토크. 아 진짜. 그럼 저 두 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사람들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 안 하는 거가 좀 더 고등한 방법, 조금 더 어른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거를 꼭 다 일일이 말해야 하니? 물론 이게 양치했니, 밥 먹었니 이거 말고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어떤 마음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러니까 TMI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빅 토크를. 그, 얘기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침묵은 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을 생각하고 있었어. 정확하게 머릿속에. 예. 그것도 양면적인 것 같아요. 침묵은 금일 때도 있는데 네. 침묵이 독일 때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중간 간다. 맞아요. 우리가 막 관용구처럼 쓰지만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약간 곱씹어 보면 아무 것을 하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말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을 항상 깨는 사람이고 늘 전달하려고 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 네. 손해도 많이 뭐 본담 보고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네. 좀 나는 걱정돼. 너가 상처 받을까 봐.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에 참여를 안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아, 나는 그냥 관망할게. 예, 예. 근데 그게 좀 호르몬적으로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게 남준 씨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많고 열정도 많고 저희 아버지 표현으로 애살도 많고 이래서. 애살. 그래서 저는 남준 씨가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도 충분히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랑 프로세스가 비슷하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형님도 어쨌든 이런 생각을 도달을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무언가 마음과 진심이 있어서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 그거를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닐까? 뭐 3분에 한 번씩 추우세요? 라고 네. 물어보는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뭐 측은지심이라고 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로 진심으로 제가 가장 바닥일 때 저를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제가 하소연하는 걸 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걸로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준 씨가 이렇게 막 어디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가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약간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모르는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남준 씨가 유명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그냥 컴백 프로모션 중에 하나라고 뭐 되게 납작하게 우리가 퉁칠 수도 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게 여전히 어쨌든 제가 계속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기랑 뭐 자기 확신을 조금씩 더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약간 트위스트해서 저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형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칭찬을 받을 때 네. 세련되게 받는 방법? 와 이거는 정말 저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뭐 이렇게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저 잘생겼어요 하는데 그게 전혀 밉지 않고 네. 되게 더 그 사람 빛나 보이는데 저는 맨날 아닙니다 맞아. 이 겸양 아니에요 저 진짜 많이 노력한 건데 뭐 그렇게 하셨으면 뭐 말이 길어지는 게 근데 맞아요. 집에 와서 너무 짜친다 내가 맞아요. 나 왜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좀 그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 보통 칭찬을 그 매크로 1, 2, 3, 4가 있는데 뭐 하면은 무슨 스킬창.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요? 진짜 재밌었대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아마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저 기억나요. 저는 남준 씨에 대한 기억이 처음 뵀었을 때 기억이 너무 좋고 저는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남준 씨가 저 처음 보고서 저 영광입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가 그 멘트를 듣고 제가 생각 굉장히 오래 해봤거든요. 그렇죠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제가 기억에 남는 말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애티튜드, 뭐 자세, 뭐 마인드 그거를 다 떠나서 제가 남준 씨였으면
어디 가서 뭐도 해보고 뭐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영광이라고 느낄 자리가 사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준 씨가 저한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뭐 더 이상 어떤 뭐 누구를 만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다 해봤으니까 저 끝까지 다 해봤으니까. 남준이 형이 약간 좀 섹시하게 말하는 무언가가 있긴 해요. 아 그런가요? 네. 너가 훨씬 섹시해. 내가 봤을 때. 단어할 때 약간 단어 선택이나 문장 그런 네. 배열들이 네. 좀 섹시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칭찬에 대해. 잘 제가 받으시잖아요. 제가 반할 저요? 네. 저도 매크로가 1, 2, 3 있어요. 뭐 뭐야, 매크로 뭐야, 1, 2, 3이 뭔가요?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바로 경상도 네. 사투리 아, 나와서 자,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좀 빨리 넘어가는데 유머로 좀 웃기게 네. 좀 넘어가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욕심을 예,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나 부끄러우면서도 계속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나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럽지만 기분 너무 좋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인정은 안 돼요 사실. 솔직한 마음속에 인정이 잘 안 뭐 되시는 건가요? 무대나 잘 봤다 뭐 그런 뭐 무대 잘한다 뭐 그런 좋은 칭찬들을 해주셨을 때 기분은 너무 좋으나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난 아직 모자라다. 아예 난 이 칭찬에 그냥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그런 흐르는 것처럼 거지.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 매크로가 저는 좋지 않나. 근데 전 진짜 영광이었던 게 일단 제 밥 친구를 전 직접 본 게 너무 영광이었어요. 요새 이 1인 가구 시대에 맞아요. 밥 친구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렇죠. 맞아요. 저도 맨날 밥을 혼자 이렇게 일 안 할 때는 집에서 네. 혼자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늘 항상 밥을 같이 먹어줄 친구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영광스러웠어요. 영광은 사실 유엔에서 연설한 것도 영광인데 내가 정말 외롭고 좀 힘들 때 많은 영감과 귀감이 되고 뭐 그렇다고 뭐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런 이제 뭐 희노애락이라는 되게 클리셰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형은 되게 다양한 책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이 코미디라는 장르는 정말 위대한 장르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음악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 느끼는 역치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음악에 대한 기준도 맞아요. 저도 스스로 높게 설정하려고 하고 코미디는 정말 모든 장벽을 그냥 다 허무는 게 멋있어요. 네. 근데 제가 잠깐만 여러분 네.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어떤 주제로 노래를 하고 토크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타셨을 때 노벨상 수상작을 우리가 그 원어로 볼 수 있다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그건 좋은 일. 굉장히 좋은 일이고 굉장히 뿌듯해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BTS의 활동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못하겠구나 그런 것도 좀 자중하고 자제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된다라는 것도 나도 모르게 좀 부담이 많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걸로 다 상세가 되진 않지만 그냥 계속 좋은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되게 뭐 이렇게 제가 5단계도 나오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를 감당하면서 잘 사니까 그리고 조금씩 결국 저희도 나이가 들고 저희 팬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저는 업계가 그래도 성숙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맞아요. 있다고 믿거든요. 비틀비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이가 나중에 들면 당연히 좀 더 자유로워질 거고 아까 제가 그 아티스트가 요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영향력이다 했던 거의 연장이에요. 네. 전 남준 씨가 어디 인터뷰에서 삶에 충실하고 노는 것에도 충실해야 작업과 창작에도 더 그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저는 막연하게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뭐 잘 모를 때는 어떤 불빛 아래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계속 위스키를 마시면서 계속 고독한 음악가. 고독하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잠도 충분히 자고 삶에 충실하고 노는 것도 충실해야 이제 작업을 또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엄청 인상에 깊어가지고 이번 작업기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은 그때 송캠프 가셨을 때 네. LA 가셨을 때 태용 씨한테 영상 통화가 와가지고 네. 뭐 하고 계세요? 아 저 이게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참 이런 면이 있어. 이런 사랑스러운 면. 그게 그래서 나한테도 좀 해줘라야. 아무튼 그게 엄청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송캠프나 이런 것들도 정말 그 과정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전역을 어쨌든 했잖아요. 네. 어찌어찌 해서 한 2년 반 정도가 걸려서 전역을 했고 이제 지인이랑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먼저 활동을 저희 대신 열심히 해주고 있었고 저희 브랜드를 또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저희가 일제히 5명이 나머지가 이제 6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앨범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정규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의. 전역하자마자 바로 LA에 가서 다 같이 2달 동안 세션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그래? 근데 역시 그렇게 저희가 7년 만에 같이 살게 됐는데 18년, 19년쯤에 저희가 다 독립을 하고 한 7년 만에 저택을 한 채 빌려서 다 같이 방을 해서 지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누구랑 같이 그렇게 막 네. 7명이 남자들이 같이 산다는 게 사실 그리고 군대에서 이미 같이 한 맞아요. 20명이랑 같이 살다 왔는데 되게 싫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다시 그 부대 끼면서 벌어지는 동무동락하면서. 일들 서로 막 이래저래 하면서 생기는 일들 근데 그게 리마인드가 되게 되면서 그게 너무 좋았고 같이 살았던 게 너무 좋았고 이 스케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6일 작업을 합니다. 와. 근데 그 우리가 스튜디오를 생각하면 보통 건물 지하에 있는 그런 되게 네. 음습한 그 녹음실을 생각을 하는데 뭐 LA니까 아무래도 야외에 건물이 이렇게 4-5채가 지어져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한 채의 스튜디오인 거예요. 근데 그 스튜디오를 이제 2달을 렌트를 해서 그 4개의 방을 돌리는 거예요. 와. 그 일주일에 6일을. 그래서 보통 1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운동을 하고 1시에 점심을 먹고 스튜디오에 2시쯤 가서 2시부터 8시까지 각자의 방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송라이터들, 프로듀서들, 네. 새로 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6일 그 다음에 2달을 하니까 100곡이 넘게 이제 아카이브가 되더라고요. 네. 14곡을 추려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밤에 다 같이 오면 그냥 뭐 가끔 술 마시고 맞아요.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소주를 처음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아미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이미 다 아직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모님은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뿌듯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좀 다시 끈끈해졌다를 너무너무 반기고 이번 앨범도 그래서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4년 동안 사실 같이 계속 한다는 게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멤버들이 이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참 착해요. 제가 봤을 때 멤버들은 참 그래도 배려가 많고 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아미들한테 무언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같이 기능해서 유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에 참 감개무량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콩콩땅가에서 강호동님이 씨름부가 운동하는 방법 하면서 아마 엘리트 체육인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아침 일어나서 새벽 운동하고 아침 먹고 자고 다시 점심에 운동하고 점심 먹고 자고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체력이 버티지 못했다.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작업을 습관화 시켜야 했던 거죠. 2달 동안 살면서 계속 작업실에 가서 계속 그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고 가사 테마를 막 생성해내야 되는 그 시스템이 처음 해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환경이 일단 LA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또 재미난 그 날씨가 네. LA 갔다 오셨지만 네. 날씨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2달 동안 비랑 흐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브란 말도 사실 LA에서 온 거 아닐까요? 날씨 많이 타세요? 저 되게 많이 타요. 저도 기분 타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날 하면은 이제 거의 화창하고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고. 근데 되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전 비 오는 날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저 비 오는 날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 올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비 오는데 집에서 창문 보고 비 오는 걸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공원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약간. 네, 그냥 제가 그 비 오는 거를 딱 이렇게 지켜보는 거 자체가 음악 하나 딱 틀고 그쵸. 빌 에반스의 피아노. 아 근데 이게
비도 사실 음악 안 틀고 그냥 아예 조용할 때 빗소리 듣는 게 진짜 또 거기에 대한 그게 분위기가 있어서. 저 어제인가 쇼츠에서 본 그게 이제 그 사운드 그거 할 때 기름 삼겹살 하는 게 빗소리 그림에 삼겹살 그거 최근에 본 거 봤는데 그게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삼겹살 진짜? 굴 때 나는 소리랑 그 비가 막 타타타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랑 비슷해. 그 소리에 아. 삼겹살 굽는 소리에 비 화면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둘 다 좋네요. 근데 빗소리 맞아요. 삼겹살 굽는 소리. 그 두 분이 미국 투어 기간에 시카고에 어떤 미술관을 찾으신 기억이 있다고. 아 같이 시카고 갔어요. 미술관이요? 옛날에 네. 기억 안 나? 네. 그게 내 첫 미술관이었어 인생. 아 정말요? 아 네. 그래요? 아 2018년인가? 2018년. 그때 기억이 좀 강렬하셨나요? 저는 되게 강렬했고 이 친구는 까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미술관을 좀 많이 갔었어가지고. 아, 정말? 아 태연, 너가 먼저 다녔었다 맞아. 네, 제가 그때는 미술관을 좀 꽂혔었어가지고 네. 좀 왜냐면 여러 나라 도는데 이제 그런 유명한 뭐 전시회나 미술관이나 뭐 유명한 플레이스를 이때 아니면 접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공연 2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휴식이 주어져요. 네. 지금의 저는 좀 집에서 쉴 텐데 그때는 저도 에너지가 활발할 때라 그래도 어디라도 돌아다녀보자. 너 했던 때문에 간 것 같은데 내가? 그럼 남준 씨는 오히려 그때부터 완전 꽂혀서 네 아 이거구나. 맞아요. 그 거기에 그게 걸려 있어요.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보던 그 조르주세라의 그 그랑자르트 섬의 오후라고 아 그거 봤죠. 그 전묘화에 전묘화로 된 그 항상 호숫가 옆에 네, 막 부인이 양산 쓰고 웃고 있는 있고. 거 있는 그 사과 먹고 있고 그거 맞아요. 맞나요? 뭐막 그러니까 사과 그- 그건 아마 만해 풀밭 위의 그냥 점심인 것 같은데. 약간 그 풀밭 같은 데서 제일 큰 그림의 인물이 저 양산 쓴 검은 색깔 약간 그 이렇게 아무튼 했던-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세라가 아마 3년인가 걸려서 막 이걸 근데 그거가 이제 저도 기억났는데 저 그때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전묘화였구나를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와. 그걸 보고 너무 뭐 스탕달 신드롬 같은 게 와가지고 음. 한 30분인가 봤던 것 같아요. 앉아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교과서에서 보통 미술을 약간 등한시하잖아요. 저희도 은미체라고 해서 그리고 특히 그 수업할 때 자 17페이지 자 이거 봐. 자 그다음 19페이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약간 노잼이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 그림을 실제로 봤는데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텍스처가. 그래서 그거에 완전 맛이 가서 그때부터 제가 미술관에 꽂혀서 태영이 덕분에 그래서 제가 닥치는 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가면은 뭐 뉴욕 가면 모마 가고 뭐 LA 가면 LACMA 가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근데 내가 한국학을 아무도 모르네. 그때는 김한기도 몰랐고 박수근도 몰랐고 이중섭도 몰라서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 한국 출신 그 가수인데 한국 작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뭐 쇠라, 모네, 뭐 피카소, 우리가 뭐 고흐 뭐 맞는데 그래서 그때 약간 재밌어서 반에 약간 살려고 반 해서 미술관에 엄청 다니기 시작한 게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저한테는 코미디가 굉장히 각별한데 저희 팀이 이제 코미디 영화를 수입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이렇게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비슷하게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컬렉션이 생겨서 그래서 미술관을 언젠가 비슷한 그 공간을 지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꿈을 들었을 때 되게 네. 좋았어요. 아, 너도 막 뭐 빈크로스비랑 막 그쵸. 하고 막 그렇죠. 성덕이죠 성덕. 그 혹시 나중에 재즈 클럽도 해주세요. 재즈 클럽이요? 물론 근데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재즈 바를 제가 많이 못 가봤어요. 아는 데도 없고. 좀 데려가 주세요. 아 저도 아는데 없어요. 저는 어느 재즈바에서 터보의 어느 재즈바에서밖에 몰라요. 그 재즈바에 관련된 거는 재즈 관련된 거는. 네 저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돋보기에 보면은 그런 재즈바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거 그냥 보면서 그냥 대리 감상하고 그냥 혼자 그냥 이거 보면서 좋아하고 막 그래요. 난 라라랜드밖에 모르겠다. 태영 씨가 좋아하는 재즈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보고 좋았던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는 것처럼 그게 이제
상투적 표현 이제 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같아요. 전 전 세계에서 좋은 거를 다 보고 느끼신 것들을 다 나눠주는 게 정말 최고의 인류애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거 진짜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제가 약간 너무 일을 벌리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되게 그래 이게 물론 내 자아 실현이면서 이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정말. 생각했습니다. 그 최근에도 협업하셨었잖아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9월 말부터 그 내년 2월까지 전시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 옛날에 막 근현대사에 어디 그 통신사 조선통신사. 조선통신사 일본에 가서 뭐 보고 그걸 다 보고 이렇게 다 적어서 와서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분이 그런 역할을 심지어 큐레이션까지 덧붙인 거를 한다면은 취향의 감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형은 이게 큐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좋아요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그냥 예를 들면 인스타 스토리에 띡 음악을 그쵸.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약간 그 좋은 그 에너지를 받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제 취향이 사실 완전히 저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 남의 거 요만큼 네. 훔치고 저는 이게 100%예요. 이만큼 훔치고 나도 그래. 다 남의 거예요 저는. 나도 다 남의 건 것 같은데. 그분들은 원래 남 주려고 만든 음악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배달 음식 시켜먹은 거랑 똑같습니다. 아, 그거 맞죠. 그런 네. 이제 배달 음식 와가지고. 아, 진짜요? 야. 원래 그 끈 다 푸시는 타입이신가요? 제가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는요 나와의 싸움에서의 자책감입니다. 오늘도 못 참고 족발을 시켜버렸어. 하지만 깨끗하게 먹으면 괜찮겠지? 그리고 저는 가끔 메뉴를 시킬 때 수저를 몇 개를 주시는지도 잘 봐요. 왜요? 이게 보통은 몇 몇 인분이 먹어야 되는 인분인가? 양이었나 이런 식으로. 지금 4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저희의 첫 유튜브거든요. 지금 모든 멤버 중에 저희가 첫 유튜브예요. 진짜 너무 신나요. 정말. 나온다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저희 이게 있잖아요. 2편 이렇게는 안 되죠. 이왕 찍는 거. 허락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거 밥 왔으니까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팬들 얼마나 그거는 좋아요. 이 여기 세계관을 깨는 거라서 안 돼. 그래? 근데 원래 깨지는 게 세계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둥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빠둥이 분들.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거 힘들죠. 건강하시고요. 제가 입은 안 닫거든요. 적게 끝에만 일하시고 접근해서? 많이 버셨으면 그래? 좋겠고요. 저의 밥 친구와 밥 친구를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말 좀 해주실래요? 네? 태영 씨? 제가 드릴게요. 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드디어 야, 네가 리더다. 컴백합니다. 드디어 얘기하네 처음으로.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거라 그게 정규 앨범입니다. 14곡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 혹시 궁금하신다면 한번 저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마늘 소스고 여기도 있습니다. 새우젓이요. 와, 마늘 소스 처음 본다. 노래 추천할까요 그럼? 좋아요. 노추? 노추? 볼 때 그런 감동이 있고 들을 때 감동이 있는데 볼 때에 대한 감동은 유튜브에 키스 자렛 오버 더 레인보우 도쿄에서 콘서트 했을 때 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을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 오즈 마법사에 나오는 그 오버 더 레인보우인가요? 와. 그분이 가장 유명한 게 콘서트마다 셀리스트는 똑같이 하시고 피아노 편곡을? 그 기법 편곡만 자기 감정에 맞춰서 조금 편곡을 하시는 분이세요. 거울이. 근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데 그 도쿄 편이 진짜 도쿄 버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팬들이 시시콜콜한. 어디서 어떤 그 무대가 진짜 좋았다. 네. 네. 맞아요. 그냥 최애 무대. 19년도 콘서트 둘째 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그런 거 참 보면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이런 걸 또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맞아요. 형님 약간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 어디 영상에서 나온 그 후드 입고 나왔을 때 진짜 웃겼다. 카와이 했는데 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아니 질문을 한번. 아니 제가 막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키스잘의 노래는 I Love Music이라고 있어요. 너무 좋지.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그래서 7분짜리인데 좀 길긴 I love 하지만- music? 네. 근데 그게 요즘 너무 쇼폼 세대잖아요. 너무 쇼폼 세대. 노래도 너무 다 쇼폼. 짧고 하니까. 너무 쇼세.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긴 게 좋더라고요. 아